아는 기자, 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 네네. 하루 만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던 현 정부가 이제 와서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뭡니까 이유가?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이유로 든 것은 바로 안보 공백입니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는데요. 북한이 잇따라 지금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을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좀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뷰 후 NSC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핀 건데요. 이 민주당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데 바로 똑같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대통령 교체기는 아주 취약하고요. 또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도발이 예상이 되고 네,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예, 자, 임기 내내 안보를 소홀히 하더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 와서 왜 안보를 운운하냐 상당히 격앙된 것 같던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아 왔잖아요. 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 운운한 것을 대통령 안보실장 출신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거친 언어 내용 중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역으로 대화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협상을 좀 재개하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는 걸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20년 5월에 있었던 GPS의 총격 사건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소한 일이라고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상, 불상의 발사체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여러 차례였고 또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는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송 기자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기류가 좀 바뀌었다 전해줬는데 네네. 또 이것도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지 말라. 네. 이런 경고도 했었잖아요. 이거와도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네요. 네, 얼마 전이라고 했는데 불과 사흘 전입니다. 탁현민 의전 비서관 등이 윤 당선인의 이 청와대 이전 구상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SNS 올려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이라는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을 두고 생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 이제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네. 사실 당선인은 어제 이제 취임 전에 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완전히 이제 올스톱이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직무실 등을 이 서울 용산 국방부 총사로 옮기려면 필요한 것, 돈과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지시겠죠.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해서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군 시설의 연쇄 이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 두 가지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을 언제 할지 기한도 없이 미룬 상태고 안보 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하라고 했으니 현실적으로 5월 10일 이전에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공식 발표했는데 내 임기 중엔 못한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사 준비를 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네네. 현지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서 국방부가 좀 끼어 있는 그런 국면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군 당국은 좀 관망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통과가 돼야 이사 작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5월 9일 자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 거는 사실이고 또 새 대통령이 국방부에 집무실을 둔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협조하는 것도 이 도리겠죠. 그래서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긴급 현안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서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해서 어떤 생각인지 어떤 입장인지 밝힐 예정입니다.
뭐 시청자분은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자, 청와대가 이 회동도 하기 전에 좀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당선인은 어떤 해법을 지금 구상 중인 겁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는요, 몽리다 이런 반응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상태면 뭐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할 이유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좀 격앙된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윤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뭐 일단 지금으로서 현실적인 방법은 취임 후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 임기 시작을 현재의 서울 통이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하고 또 문 대통령의 퇴거 마무리 기간 없이 10일 자정에 즉각 청와대를 완전 개방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강대강 충돌인 셈입니다. 이번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 정치적인 사안도 연계가 돼 있다는 시각도 정치권에 많은데요. 대선에서 진 현 여권이 지방선거 전까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국방부 이전을 추진하며 미진했던 소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까지 충돌해야 하는 사안인지 좀 안타깝네요. 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